안녕하세요.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 7기 여러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방크의 박기태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입니다. 평범한 한 개인인 우리가 세계 속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 대한민국 대사로서, 그리고 여러분이 전 세계인들한테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어떻게 우리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디지털 메타버스에 함께 하신 동료분들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자, 이번 7기는 총 104명이 함께 합니다. 강미수 고교빈부터 104번 홍혜인까지 한번 여러분 각자 자식의 이름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름을 발견하고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외쳐보십시오. 바로 내가, 우리가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대표 외원이라고. 자, 여러분 이름 발견했죠? 그 여러분들의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대한민국이고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외교관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정부 기관이 또는 이제 그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외교관을 임명하는데 왜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이 필요한가? 그런 궁금증을 한번 느끼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순간부터 왜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필요한가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 전에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에 대해서 어떤 정리를 내리고 싶을까요? 저는 이 활동이 바로 전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최초이니 보니까 남들이 하지 않았던 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창의적이죠. 그리고 최초이니까 독창적입니다. 우리는 보통 외교는 다른 나라에서 했던 그 제도와 시스템을 우리나라가 적용이 되어서 발전한 건데 이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은 우리나라에 최초했으니까 창의적이고 또 독창적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활동을 다른 나라에서도 따라하려 오겠죠. 그리고 능동적입니다. 남이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체적으로 활동하니까 능동적이죠. 그리고 세계적입니다. 지금 디지털과 메타버스는 전 세계적인 화두죠. 이런 화두 속에서 우리는 우리나라가 하는 활동을 바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또는 알려지게 되는 이런 상황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이 세계 최초이자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며 능동적이고 세계적인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는 왜 필요한가요? 자, 그 전에 우리 외교관이 지금 전 세계에 몇 명 있을까요? 현재 전 세계에 79억의 외국인들이 있죠. 그 중에 우리 한국을 알리는 외교관이 약 2,000명이에요. 중국은 한 7,000명 되고 일본은 한 5,000명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2,000명이죠. 그리고 외교관이 활동하는 무대인 해외 대사관, 총리사관, 대표부 이런 곳이 2022년 9월 기준으로 해서 약 167곳이에요. 자, 79억 세계인들 대상으로 해서 167곳의 제공간에서 외교관 약 2,000명이 상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정말 부족하겠죠. 자, 79억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 외교관 2,000명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서 불과 167곳만 외교관이 되어 있죠. 외교관이 활동할 수 있는 분들 되어 있죠. 그만큼 외교관이 숫자와 그리고 장소도 부족합니다. 자, 반면에 메타버스 볼까요? 세계 인구가 79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미국의 인구가 약 3억 정도 되겠죠? 근데 여러분 메타버스에서 미국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고 거기서 자기 삶을 거기서 활동하고 있어요. 자, 로블록스, 제페토, 포트나이트, 마인크래프트 주요 메타버스 플랫폼 가입자가 약 2, 3억 되거든요. 그 중에 10대가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세계 인구가 79억이고 미국 인구가 3억 명인데 주요 메타버스 플랫폼이 2, 3억 명이고 대부분 10대들이 있어요. 자, 상당한 미국 10대들이 마치 우리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듯이 동일하게 외국인들도 거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 플랫폼에 있는데 거기에 외교관이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외교관 또한 전 세계에 우리 한국의 역사 문화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하는 건데 이곳에 미국에서도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있는 곳에서도 우리 외교관이 있듯이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도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모여 있다고 그러고 특히 젊은 사람도 있다 그러면 그 안에 누군가는 대한민국에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외교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 외교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외교가 없으면, 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1905년, 우리에게 아픈 사연이 있죠. 바로 덕수궁 중명전에서 우리나라의 외교 권리를 뺏기는 을사늑약이 발생했습니다. 자, 1910년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식민지하기 전에, 바로 1905년에 우리나라 외교 권리를 박탈하는 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목소리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외교관이 아니라 일본의 외교관에 의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을사늑약의 내용을 볼까요? 일본 정부는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 재료하는 한국인 이익을 보호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 해조라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 조약을 절대로 맺을 수 없다. 정말 비통한 일이죠.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의 외교 권리가 우리의 외교관이 아니라 일본의 외교관에 의해서 전 세계에 전파가 되는 비참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때부터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나라에 의해서 홍보가 되면 바로 잘못된 내용이 전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체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알릴 수 있도록 외교 힘을 강화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린 바로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 우리가 7기잖아요. 근데 7기 이전에 바로 100년 전부터 우리나라 외교 권리가 없었을 때, 뺏겼을 때, 우리나라 외교를 전 세계에 알렸던 그런 대선배님이시죠. 저는 그 선배님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의병, 헤이특사, 홈하버트, 김교신, 그리고 이대휘, 동포입니다. 자, 그들의 활동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그들의 얼굴입니다. 1907년 을사늑약 이후죠. 의병. 그리고 헤이그 특사, 그리고 김교신, 호모 알버트, 다음에 이제 이대회님인데 이런 분들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배님이나 볼 수 있죠? 자,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 바로 1907년이죠. 외국 기자 맥킨지가 한국에 왔습니다. 당시 일본은 전 세계 가짜 뉴스를 뿌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에 중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이 보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본이 지배한 거다. 즉 식민지를 삼은 이유가 침략이 아니라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가짜뉴스 퍼뜨렸죠. 그리고 한국인들 저항하지 않고 있다. 극소수만 저항하고 있다. 이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렸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 외신 기자가 한국에 보니까 군인도 아닌 평범한 10대, 20대로 구성된 민간인이 군인으로서 일본 제국제 침략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또래의 10대, 20대가 지금은 학교에 있고 직장에 있지만 대학교에 있지만 20년 전에는 이렇게 목숨 걸고 싸웠어요. 자, 그때 이런 모습을 한 외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일본 제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때 우리 의병은 말했습니다. 이기긴다는 것을 압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겠지요. 하지만 좋습니다. 일본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인으로 죽는 것이 훨 낫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예가 되어 사느니 차라리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훨 낫다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담대한 내용을 보고 그 맥킨지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느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적어도 그들은 동포들한테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자, 어떠세요, 여러분? 자, 이들은 외국인들한테, 외국 기자한테 일본에 의한 가짜뉴스를 그들을 홍보되지 않게 했습니다.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일본과 싸우고 있다. 일본의 침략을 반대한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로 한국인 스스로 한 명 한 명이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말한 거죠.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외신 기자, 원래 외신 기자는 중립의 의무가 있고 뭔가 논리와 이성이 강한 사람들인데 이런 내용을 남겼어요. 난 의병들한테 영롱한 눈초리를 보았다. 그리고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알았다.
가엾게만 느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됐을지도 모른다고. 저도 그들은 동포들한테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여기 세 가지 문장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위대한 선배가 지금 우리한테 전해주는 교육 내용입니다. 바로 영롱한 눈초리, 자신만만한 미소, 그리고 애국심. 여러분들은 디지털 메타버스 교환으로서 전 세계인들한테 한국을 대표해서 영롱한 눈초리를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외국인 한 명 한 명한테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활동이 바로 100년 전에 의병이 지금 우리한테 애국심을 주듯이 바로 우리 활동이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한테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강의 이후부터는 바로 여러분들한테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 자신만만한 미소, 애국심을 꼭 여러분들한테 전파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우리의 어떤 선배님이죠. 바로 해그 특사입니다. 1907년이죠. 동일하게 의병들처럼 이분 또한 네덜란드에 의해서 열리는 국제회의, 만국평화회의에서 일본의 침략을 고발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들이 네덜란드 갔었을 때 바로 국제회의장에 못 들어갔습니다. 일본의 반격이 있었고 이들이 초대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을 가지고도 국제회의장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국제회의장에서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전 세계에 알리려는 활동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냐고요? 국제회의장에서는 이들의 미션을 완수 못했지만 국제회의장 밖에서 길거리에서 또 외국 기자들한테 한 명만 찾아가가지고 바로 일본의 침략이 얼마나 부당한지, 일본이 한국 침략은 바로 세계 평화에 얼마나 해를 끼치는지, 얼마나 세계인들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지 이런 거에서 호소했습니다. 이들의 길거리 홍보와 또 외국인들한테 1대1 홍보를 통해서 그리고 기자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바로 국제회의장에서도 못했던 일, 바로 해외 외신 1면에 등장했습니다. 바로 1907년에 이렇게 지금도 우리 활동이 각 나라 외국 신문 1면에 등장하는 쉽지 않은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뺏겼던 네가 그 사건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해외에 이렇게 외국 신문에 등장했던 거죠. 자, 근데 이들의 포부가 이들의 사진이 오늘날 한류스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모습 보십시오. 외국 신문 1면 등장했던 모습이 오늘날 한류스타가 해외에서 한국을 대표해서 공연했을 때 그런 모습 속에서 인터뷰했을 때 그 모습처럼 당당하게 있습니다. 외국 신문 1면 등장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들은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활동을 했고 또 그들의 모습을 해외에서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멋지게 기사화가 됐습니다. 자, 이 기사 내용을 볼까요? 한국 국민들은 독립과 자유라는 공동 목표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한국 국민은 죽음을 무릅쓰고 일본인의 잔인하게 비인도적이며 이기적인 침략에 대항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바로 해외 외신에 보도가 되어서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들의 활동을 제가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BTS 2018년,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타임즈 표지 모델, 하회 최강자. 블랙핑크는 한국이 배출한 가장 인기 있는 아티스트 중 한 팀. (1907년 7월 5일) 네덜란드 만국평화회의보 1면 헤이그 특사 활동을 보도. 한국의 독립과 한국인의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한국 국민들은 독립과 자유라는 공동 목표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한국 국민은 죽음을 무릅쓰고 일본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이기적인 침략에 대항하고 있다. 1907년 9월 24일 영국 데일리 크로니클 신문사 특파원 맥켄지, 일본 제국주의 군대와 싸우는 조선 의병들의 활동 인터뷰.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몇몇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적어도 동포들에게 애국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BTS와 블랙핑크처럼 헤이그 특사도 의병도 우리 역사 속 한류 스타입니다.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당신의 역사 속 한류 스타는 누구입니까? 자, 우연히 봤습니다. 바로 2022년 3월 달에 미국의 유명한 잡지 타임지죠. 보통 정치인이나 기업 CEO들 이런 분들이 표지문으로 등장하는데 우리의 젊은 청년들 바로 방탄소년단 BTS가 타임지 표지모델로 등장했습니다. 전 그때 타임즈라는 유명한 외신의 일면에 실린 표지모델 방탄소 본 순간에 100년 전 국제회의장에서 우리 일본의 침략 고발을 갖다가 못 들어가서 길거리에서 거리에서 활동했던 핵 특사 활동을 보았고 또 그들이 신문 일면에 실렸던 모습 속에서 오늘날 BTS를 보았습니다. 자,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BTS도 지금 태어났으면 방탄소년단 그 이상으로 전 세계에 자기의 어떤 재능과 자기의 삶을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대표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핵 특사도 우리 역사 속 한류스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타임즈 표지 모델로 우리 헤이트스타를 넣어봤고요. 그리고 방탄소년단은 우리 100년 전에 헤이트스타 활동할 당시를 한번 보내버렸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시대가 상황이지만 우리 한국인 청년 한 명 한 명 그렇게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롤링스톤즈 아시죠? 음악 분야에서 유명한 잡지인데 여기에 우리 블랙핑크가 표지모델 되었습니다. 멋지죠? 자, 그때 블랙핑크가 유명한 음악 잡지에서 표지모델 된 것처럼 우리 그때 의병도 우리 이제 외신 기자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했죠.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병도 우리 블랙핑크처럼 우리 역사 속 한류스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롤링스톤즈의 의병의 모습을 보아했습니다. 만약 의병이 지금 태어났으면 롤링스톤즈 못지않게 전 세계인들한테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며 각자 자기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지 않았을까요? 또 이렇게 나라의 여기 권리가 뺏겼을 때 이렇게 우리나라 의병과 핵특사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우리 함께 했습니다. 지금 한류 팬이 2억 명이 되어 있죠. 그럼 10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외국인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많지 않는 외국인 지금 2억 명이 비하면 정말 적었던 외국인 그 중에서도 바로 보석 같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외교관이죠. 또 우리의 대사시죠.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외교관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진짜 세계인들한테 우리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던 분입니다. 특히 이분은 한국에 처음에는 우리 한국 젊은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로 왔다가 본인 스스로가 이제 한국어와 한국의 어떤 글을 공부해서 이제 스스로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전 세계에 퍼뜨리는 가짜 뉴스가 잘못된 것을 본인이 막고자 하기 위해서 전 세계 학자들한테 한국의 역사가 문화가 얼마나 위대한지 찬란한지 한국인들이 얼마나 독립을 원하는지 이런 등에 대해서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무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한국의 역사 문화를 소개하는 활동을 얼마큼 했는지 아세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총 20건의 단행본과 304편의 논문 기고문을 전 세계에 알렸어요. 한국인도 우리 역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20건의 단행본 쓰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304편 논문을 써서 기고문을 써서 전 세계 언론과 학자들한테 통보하기 쉽지 않은데 이런 일을 100년 전에 외국인이 했습니다. 한국말을 전혀 몰랐던 외국인이 와서 공부를 해서 스스로 연구를 해서 전 세계에 가짜뉴스를 막는 일에 기여한 거죠. 저는 그래서 이분의 활동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처음 1886년도에 교사로 와서 뉴욕타임즈에 한국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아리랑을 서양의 음계로 바뀌어서 홍보했고요. 미국 월간지에 한국의 찬란한 역사 문화유산을 홍보했습니다. 훈민정음 거북선 무속활자 이렇게 홍보했어요. 심지어 한국어가 우리 이제 훈민정음 서문을 번역하면서 한국어는 영어보다 우수하다고 또 말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일본이 퍼뜨려던 가짜 뉴스를 반박하고 또 막는 일을 했습니다. 해외 학자가 일본에 의해서 한국을 왜곡했을 때 그 내용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일일이 다 항의하고 고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 전 세계에 가서 일본의 침략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세계 평화에 얼마나 문제인지를 즉 일본의 침략 고발하는 국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까지도 나는 죽는 날까지 한국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국 역사 문화를 알리고 해외에 잘못된 거를 발견하고 시정하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강복 이후에 이렇게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고 그리고 전 세계에 외국인들이 2억 명이 넘잖아요. 한국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한류 팬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하기 힘든 일을 그 어려운 시기에 마치 오늘의 한류 대국 한국을 미리 본 것처럼 그렇게 한국을 알린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을 여러분 선배로 제가 소개하고 싶고 이분의 활동을 담은 내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 선수 손흥민. 한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한국 홍보대사 위촉. 걸그룹 브레이브걸스. 전 세계 1억 5천만 한류 팬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한국 홍보대사 위촉. 배우 이민호. 한국어,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 위촉.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손흥민, 브레이브걸스, 이민호처럼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린 우리 역사 속 한국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1886년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 관립학교인 유경공원 교사로 활동. 1889년 미국 뉴욕 트리뷴에 한국어라는 글 발표.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과 한국어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홍보. 1891년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교과서인 3인 필지를 저술. 1896년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의 창간을 돕고 영문판 편집 업무 담당. 1896년 한국 역사 최초로 아리랑을 서양식 음계로 옮겨 전 세계에 홍보. 1899년 6월 한국 역사 최초로 미국 월간지 하퍼스에 한국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유산 소개. 훈민정음, 거북선, 금속활자, 현수교, 기격진 철뇌, 한국의 5대 발명품 소개. 1903년 한국 역사 최초로 훈민정음 서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해외 홍보. 한국어는 영어보다 대중연설 언어로 더 우수하다. 한국평론. 1905년 한국 역사 최초로 단군 시대에서 고종까지를 기술한 종합역사서 한국사 더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를 저술하여 한민족의 역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렸다. 한국 역사, 문화, 예술 등에 관한 20권의 단행본과 304편의 논문 및 기고문을 발표하며 전 세계에 한국 홍보. 특히 조선의 독립을 위한 투쟁과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국제사회에 잘못 알려진 한국에 대한 왜곡된 역사와 편견을 바꾸는 데 앞장. 1882년 유명 역사학자 그리피스가 출간한 영어책 은둔의 나라를 대상으로 한국 역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 시정 활동. 그리피스는 한 번도 조선에 와보지도 않고 일본에 머물면서 조선 관련 책을 썼다. 1885년 퍼시벌 로웰이 쓴 영어책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다. 서광에 비치는 아름다운 아침의 나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 1902년 미국에서 발행된 잡지 뉴 잉글랜드. 그리피스가 한국을 난쟁이 제국으로 비하하는 글을 기고 한국인을 마치 미개하고 지능이 낮은 열등 민족으로 표현했다며 반박글 기고 조선은 은둔의 나라가 아니다. 그리피스는 제발 조선에 와보고 조선 관련 글을 쓰라. 1905년 대한제국의 밀사로 미국을 방문해 을사내객이 무효임을 호소.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로 활동. 일본의 조선 침략을 전 세계에 고발하는 국제여론 형성. 한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 38년간 투쟁. 나는 죽는 날까지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이다. 1949년 이 사람의 마지막 유언.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길 원하노라.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위해 헌신한 이 사람의 이름 호머 헐버트. 당신이 생각하는 우리 역사 속 한국 홍보대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 어려웠던 시절에 한국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선시했던 분입니다. 또 외국인이죠. 지금 우리조차도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전혀 모르는 언어를 배워서 그 나라 언어로 또는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역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이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 일을 바로
저 옛날에 했습니다. 바로 100년 전에 했던 거죠. 자, 동일하게 또 여러분들한테 이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분은 교사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때 일본이 전 세계에 이런 말을 퍼뜨렸어요. 조선은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역사적으로 주변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다. 조선은 지리적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숙명이며 조선인은 주체적으로 나라를 개혁할 수 없다. 즉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된 이유가 바로 반도라서 옆에 일본과 중국이 이어서 지리적으로 반도 국가는 다른 나라의 식민지 되는 것이 운명이라고 이렇게 잘못된 역사관을 만들어서 당시 한국의 젊은이들한테 또 세계인들한테 퍼뜨렸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바로 교사였던 바로 지리교사였던 김교신 선생님께서 지리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에 올바른 내용을 알렸고 또 당시 국내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한테 이런 일본의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퍼뜨렸습니다. 바로 똑같은 반도였던 바로 이탈리아와 그리고 그 그리스를 예를 들면서 바로 로마 문명과 그리스 문명이 오늘날 서양 문명의 중심인데 그 로마와 그리스 문명에 승려했던 이탈리아와 그리스 또한 우리나라처럼 반도예요. 자, 반도라서 다른 나라에 식민지 받는다는 일본의 논리가 이걸 통해서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서양의 반도 국가였던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서양 문명의 중심이었던 로마 문명과 그리스 문명을 정했던 것처럼 우리 아시아의 반도 국가 우리 한국은 동일하게 아시아의 문명을 위대하게 창조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었죠.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 했어요. 세계 지도를 뒤집어 보아라. 한반도는 5대양 6대에 주로 나아가는 항구다. 한반도는 동부아시아의 변방이 아니라 동부아시아의 중심이자 심장이다. 물러나 숨으면 더욱 불가하지만 세계로 진출하기에는 세계 최고의 위치다. 김교신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아래에서 꿈을 이뤄가는 한국인들한테 한반도는 세계 최고의 축복받는 나라라고 한반도의 진화와 장점을 지도하면서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세계 문명 발전에 위대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이분의 제자가 바로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바로 송기정 선수입니다. 바로 송기정 선수가 그토 존경하던 스승이 바로 김교신입니다. 여러분 이 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날에도 지금 해외에서 지도를 검색해 보면은 이렇게 한국의 내용이 이렇게 짧게 표기되어 있거나 또는 서해 동해 남해가 축소되어 있거나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가 잘못 표기되어 있는데 이렇게 방크는 김규 선생님의 뜻을 계승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 중심이 되는 그런 위대한 한국의 미래를 예견하는 지도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에 대해 만든 지도는 우리나라가 동쪽 끝에 표기되어 있고 유럽의 중심이지만 이렇게 우리는 세계적으로 뒤집고 그리고 한국이 세계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그 뜻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일본과 중국 사이 나라가 아니라 일본과 중국을 발판으로 삼아서 아시아의 중심이 되고 동북아의 관문이 되고 전 세계인들을 이끌 수 있는 즉 서양이 그리스와 로마 문명을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한국이 아시아 문명의 새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꿈을 꾸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다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려는 국내외 여론 형성 작업. 조선은 대륙에 붙은 바풀이다. 일본은 지리적 결함을 가진 조선을 외부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이다. 조선은 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지리적 숙명이다. 조선은 지리적 위치 때문에 주체적으로 나라를 경영할 수 없다. 이에 지리교사이자 독립운동가 김교신 일본의 주장과 반대로 우리 한국이 지정학적 장점을 지렛대 삼아 아시아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 나갈 주인공이라는 비전 제시. 세계 지도를 뒤집어 보아라. 한반도는 5대양 6대주로 나아가는 항구다.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변방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중심이자 심장이다. 물러나 숨으면 더욱 불안하지만 세계로 진출하기에는 세계 최고의 위치다. 김교신 1934년 성서조선에 조선지리소고라는 글을 발표. 지중해의 심장으로 로마 제국을 탄생시킨 이탈리아는 한국과 같은 반도 국가이다. 방한 때 주위를 지배하기에 편할 뿐더러
쇠약한 때에도 한가로이 낮잠만 잘 수도 없는 형편이니 조선 반도와 똑같다. 기원전 4, 5세기 무렵에 찬란하고도 독특한 문화를 세계 역사에 남긴 그리스 또한 조선처럼 반도이다. 로마 문명과 그리스 문명을 통해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이탈리아와 그리스도 우리나라처럼 반도에 위치하고 있다. 비겁한 자에게는 안전한 곳이 없고 용감한 자에게는 불안한 땅이 없다. 조선 반도에 지리적 결함이 없다. 우리나라에 사는 한국인의 소질, 담력, 여하가 중요하기에 모든 한국인이 위대한 꿈을 품어야 한다. 한국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 지리적 위치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꿈을 제시한 지리교사 김교신. 여러분이 생각하는 21세기 우리나라 지리적 위치에 대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끝이 아닌 태평양 바다의 시작이고 일본과 중국을 이끄는 아시아 중심 국가입니다. 자, 어땠어요? 누군가는 우리나라가 반도라서 세계 문명을 발전시킬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또 누군가는 우리나라가 반도 국가라서 세계 문명을 창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한 우리나라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저는 바로 궁금하고 또 그런 궁금증의 시작이 바로 우리가 세계를 이끌 수 있는 그런 힘을 창조할 것입니다. 자,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 소개해 주실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은 평범한 분이지만 바로 우리처럼 어떤 정부가 임명한 외교가 아니지만 정부가 임명한 외교가 못지않게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해왔고 또 외교관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분은 바로 이대희라는 해외 동포입니다. 100년 전에 활동했던 동포죠. 이분은 1903년 미국으로 이주한 후 거기서 그 외교관이 없는 우리나라가 그 안에서 동포들이 고통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동포들을 구하고 마치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처럼 활동했습니다. 바로 한인 동포들을 보호하고 한국을 알렸던 주미 한국 대사 임무를 수행했던 역할이죠. 임무를 통해서 당시 우리나라 동포들이 얼마나 해외에서 고통받았겠습니까? 특히 나라를 빼앗겼을 때 동포들 권익을 보호할 외교관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분은 본인 스스로가 대사 역할을 자임하면서 바로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미국에 입국하는 200명의 애국지사, 500명의 유학생, 70명의 여성들한테 바로 이분이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어서 이분들이 미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기여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오늘날도 외교관이어서만 할 수 있는 일을 외교관 아니면서도 이렇게 미주인 한인 동포 770명을 보호하고 심지어 미국에 입국하는 한국 대부분들이 이분의 도움을 받을 정도로 이분의 역할이 컸습니다. 자,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보여줄 텐데요. 해외에서 한국의 동포들을 보호하는 일, 구하는 일과 또는 해외에서 우리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슷한 일이죠. 이런 일을 외교관의 타이틀 없이도 해왔어요. 그게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정부가 임명한 우리나라에서 2,000명 외교관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전 세계 메타버스 디지털 영역에서 한국을 홍보하고 또 79억 세계인들한테 외교관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라를 빼앗기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를 위해 활동했던 이대희 선생님의 영상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주 미국 대한민국 명예대사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100년 전 미국에서 활동한 동포입니다. 그는 1903년 미국으로 이동한 후 1909년 2월 해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할을 자임한 대한인국민회 창립에 참여했으며 1913년부터 1918년까지 미주 지역 총회장으로 3차례 활동했습니다. 그는 조국을 빼앗긴 상황에서 미국에서 한인 동포들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주미 한국 대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민국의 한국 통역관을 자처하며 여권 없이 미국에 입국하는 한인들의 신원 보증인이자 이민 수속 대변인으로 활동했습니다. 1912년부터 1920년까지 샌프란시스코에 입국하는 애국지사 200여 명, 유학생 500여 명, 한인 여성 70여 명이 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권이 없어 미국 입국이 거부된 한인 청년을 대상으로 입국을 가능하게 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한인 대부분의 이민국 서류 도착지가 이 사람의 주소일 정도로 한인들에게 그의 도움은 컸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이끄는 한인 독립운동 단체 대한인국민회는 미국에서 한국의 임시정부 영사관으로 인정받아 공식 정부 기관으로서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한인들 보호뿐만 아니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쓰고 조국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1910년 11월 미국에서 대한소학교 설립,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국 역사, 지리 교육. 1915년 3월 1일 세계 최초로 한글 타자기를 발명해 한글 타자기로 신한민보 발행, 활자를 하나하나 손으로 찾아 조판하던 방식에서 174개의 활자를 통해 쉽게 인쇄할 수 있는 혁명적인 한글 타자기 발명. 한국 알파벳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어지고 동양식 타이프 기계가 제작된 것은 이 세기의 위대한 진전. 미국 언론 데일리 팔로알토 타임스. 192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담당 기관인 구미위원부 조직에 참여해 미주에서의 독립운동에 전력을 다한 1928년 6월 17일 이 사람의 나이 50세. 자신의 삶 대부분을 미주 한인 동포를 위해 헌신한 이 사람의 마지막 유언. 우리 동포들은 다 평안한지요? 보고 싶어요.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는 아니지만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사 역할을 하는 이 사람, 이대휘.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대사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주 미국 대한민국 명예대사로 추천합니다. 우리는 자,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과 거의 똑같은 활동을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도 자기 전부를 바치면서 활동했던 위대한 분들. 자, 이분들이 바로 우리의 위대한 선배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100년 전에도 세계인들이 한국을 제대로 몰라서 또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의해서 잘못된 내용이 퍼졌을 때 우리는 외교관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대사는 아니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한국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과연 어떨까요? 오늘날 전 세계 외국인들 한국을 잘 알고 있을까요? 자, 2017년 뉴욕 타임즈에서 당시 아주 유명한 나라였죠, 북한. 전 세계에 이제 미사일 관련 것 때문에 유명했던 북한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했는데요. 1746명의 미국인들한테 북한의 위치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의 위치를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널리 알려진 이런 북한 이슈 문제도 외국인들은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어떤 미국인은 일본에, 중국에, 인도네시아에, 심지어 이렇게 호주 근처에 북한이 있는 줄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37%만 정답을 맞췄죠. 그렇게 잘 모릅니다, 외국인들은. 그리고 국내에서 한국 정부 장학생으로 석박사 공부하는 외국인들한테 우리 한반도를 그리게 했습니다. 이게 그들이 그린 한반도예요. 한국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정부 초청 장학생이지만 그들이 하는 거는 한국어와 한글 그리고 전공 지식이지 우리나라의 지리와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한국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모습을 그린 지도예요. 정말 제대로 모르고 있죠. 자, 세계인들한테 한국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세계인들은 역시 한국에 떠오르면 바로 방탄소년단, 빅탱크, 한류스타였습니다. 이렇게 K-팝 가수, 우리 음식, 현대문화, LG, 삼성, IT 드라마 이렇게 알려져 있고 한류 팬이 작년도에는 1억 7천 명이었는데 올해는 2억 명이죠. 2억만 명이죠. 2억 명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 소비되는 내용은 미용, 드라마, 패션입니다. 세계인들 속에서는 우리나라 어떤 한류만 있었지 우리 역사, 문화는 없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는 사이에 우리나라 어떻게 소개되고 있을까요? 2021년도에 프랑스 국립박물관에서 동해를 일본해를 표기되어 있고 마치 우리나라가 중국인 것처럼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온 편지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 있는 두아의 엄마인데요. 한류 열풍으로 미국의 수업 시간에 우리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한국에 대해서 책을 추천받았는데 그 책에 이렇게 한국은 중국 속국이고 독일 일본어가 된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나 잘 몰랐는데 오늘날 한류 열풍으로 이제 한국 알고 싶어 해서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또 공부가 됐는데 그때 그들이 보고 있는 내용이 우리나라의 잘못된 내용이죠. 자, 이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한국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리지 않으면 바로 100년 전부터 전 세계에 퍼졌던 잘못된 내용이 이렇게 한류 열풍 속에서 더 퍼지게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수업 시간에 이러는 거에 한국에서 배울 게 뭐가 있어? 중국의 역사였다, 일본 지배가 되잖아. 틀린 내용이지만 정말 황당했던 게 이런 내용이 해외 교과서에 등장하는 내용이죠. 해외 교과서 내용이에요. 한국을 전체 역사가 중국의 식민지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바로 듀링 더 탕 다이너스티 중국 당나라 때 코리아 원스 어게인 비케임 어 클로니 오브 차이나 한국은 당나라 때 한 번 더 되었대 중국의 식민지가. 그리고 1910년도 일본이 합병했대요. 우리는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기 전까지는 다른 나라의 주권을 뺏겼던 역사가 없잖아요. 즉 식민지란 말 쓸 수가 없는데 이렇게 100년 전에 퍼뜨렸던 가짜 뉴스가 지금도 퍼져 있는 거죠. 한국은 처음부터 중국의 식민지였었고 또 식민지였었고 이런 중국의 식민지를 일본이 보호하기 위해서 지배한다. 이렇게 바로 100년 전에 한국을 식민지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퍼뜨렸던 가짜 논리가 지금도 버젓이 해외 교과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옥스퍼드 교과서에서는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시기 때 한국이 전부 다 중국의 영토라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이렇게 일면에 나와 있습니다. 3세기 때 한강 이북 지역이 다 중국 거였었고요. 이렇게 캐나다 정보기관 사이트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한국 역사는 끊임없이 위에서 정복당한 역사였다. 오랫동안 중국의 지배가 되었고 1910년도 러일 전쟁 이후로 일본의 지배가 되었다. 100년 전에 일본이 전 세계에 퍼뜨렸던 식민지배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한국은 중국의 지배받았다는 이런 가짜 논리가 지금도 해외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저희 방크의 회원들이 활동해서 이 내용은 시정이 되었지만 이 내용이 근본적으로 시정이 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역사 문화를 우리 힘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호주에서 유학 중인 학생이에요. 세계지리 과목에 시험 문제부터 추격받았어요. 바로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는 무엇인가라고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정답은 일본이라고 되고 있어요. 1919년도에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을 때 그때 국제기구상에서 바다 이름을 정하는 회의 때 이때 일본이 나가서 바다 이름을 일본이라고 넣은 거였잖아요. 당시 우리나라 외교관이 없었거든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외교 관리가 엎었을 때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가가지고 홍보했던 그 결과가 독일과 일본에 된 건데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도 퍼져 있는 거고 특히 시험 문제에 등장하고 있는 거고 출제 유형이 잘못되었을 때 항의받자 교과서와 맞겠니? 네가 맞겠니라는 식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교과서 볼까요? 이렇게 동아시아 지도에서 일본해라고 해놓고 거기에 시험 문제에 하고 일본 사이 바다는 무엇인가라고 출제하고 있습니다. 정답이 일본해가 되고 있는 거죠. 동의했지만 우리가 늦게 홍보해서 또 나라를 뺏겼을 때 홍보를 못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내용 또한 방크현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바뀌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죠. 이렇게 호주의 시험 문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해라고. 왜 이렇게 다른 나라의 사소한 바다 이름 문제가 그 나라 시험 문제까지도 등장이 될까요? 로비의 힘이죠. 이렇게 왜 한국이 잘못되어 있을까요? 저는 그런 내용은 이렇게 서커스단 코끼리로 말하고 싶습니다. 원래 코끼리는 10사람의 성인 남자를 들 수 있는 큰 힘이 있는데요. 이 코끼리가 서커스단에 가면 힘을 못 써요. 왜일까요? 바로 조련사의 훈련 덕분이죠. 조련사는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 다리에 밧줄을 묶어 말뚝에 걸어왔습니다. 어린 코끼리는 아무리 시도해봤자 힘이 없으니까 포기하게 돼요. 즉 힘이 없던 상태에서 말뚝에 밧줄을 이제 끊고자 해보지만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지금은 밧줄 끌 수 있지만 유년 시절의 실패의 기억 때문에 시도하지 않아요. 즉 실패를 각인시켜서 미래를 막아버리는 거죠. 도전을 막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을 때 우리 영토를 뺏기 이전에 우리 역사 문화까지 배웠습니다. 전 세계에 가짜뉴스 퍼뜨렸어요. 식민지배 합리화하기 위해서 한국은 오랜 기간에 중국의 식민지였었고 문화가 없다. 문명이 없다. 그래서 일본이 지배한만 하는 식으로 해서 식민지배를 합리화해서 영어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퍼뜨렸습니다. 즉 한 번의 일제강점기 식민지 역사가 그 이전에 우리의 모든 역사를 다 이렇게 식민지배에 합리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내용이 영어로 일본에 홍보가 되어서 각 나라 교과서에 홍보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한류는 우리가 제대로 홍보할 수 있지만 한류 홍보하기 이전에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홍보해 버리니까 이 내용이 계속 퍼져나가는 거고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고 있어요. 한류, 대중문화는 TV에서 보지만 그들이 수업실에 보는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외침과 침략의 나라로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21세기 독립운동가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독립운동가들이 우리 역사를 지켰듯이 오늘날 독립운동가는 강복 이후에 우리 역사 문화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즉 한국을 알리는 외교관이 되고 대사가 되어서 전 세계인들한테 잘못된 내용이 아니라 올바른 내용을 우리 스스로 힘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는 이렇게 100년 전에 우리 역사 영토를 지켰던 바로 독립운동가의 심장이 있길 바라면서 그 심장 소리를 느끼길 바랍니다. 즉 우리는 바로 100년 전에 조국 역사 영토 문화를 지켰던 독립운동가처럼 전 세계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외교관 대사로 활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유엔 사이트에서도 동해는 일본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봉길 의사가 우리 한국을 제대로 지켰던 것처럼 이 순간에 우리가 유엔 사이트에서 한국을 알릴 필요가 있고요. 또 독도가 다케시바라고 구글 사이트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안중근 의사처럼 제대로 동해 평화를 위해서 썼던 것처럼 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우리 독도를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고요. 또 해외 사이트에서 잘못된 표기가 있었을 때 우리 유관순 열사를 떠올리면 좋겠어요. 1년 전에 거창한 어떤 애국지사가 아니고 17세 여러분 나이 또래의 10대 청소년이 전 세계에 우리나라 목소리를 알렸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해외 교과서에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역사가 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만리장성이 북경 근처에 있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만리장성이 북경 근처가 아니라 바로 평양까지 보았던 내용이 해외 교과서에 실리고 있습니다. 독도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수십만 배 이렇게 더 큰 우리 영토, 북한의 영토에 대해서 이렇게 중국이 전 세계에 퍼졌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제대로 막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100년 전에 외교관 아니지만 대사 아니지만 외신 기자들한테 외국인들한테 우리가 목소리를 알렸던 의병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바로 이 의병의 사진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죠.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외교관으로서 대한민국 대사로서 민간이지만 알리는 것처럼 그 당시의 의병 정규 군대가 아니지만 당당하게 군대로서 싸웠던 의병의 정신을 계승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방금 청년들이 이렇게 해외 오스퍼드나 해외 유명 교과서에서 잘못된 게 실리기 전에 먼저 적극적으로 우리 역사 문화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콜린스라는 해외 유명한 사전에 한복이 중국이 한복을 중국의 한풀하고 홍보하기 이전에 적극적으로 한복을 홍보해서 이렇게 한복이 최초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옥스퍼드에서도 한복이 이렇게 방크 회원들의 활동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방크 활동이 브리테니커의 우리가 틀린 부분을 시정하는 활동을 했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학생이 해외 여성 사이트에 우리 찬란한 문화유산 지지를 알렸습니다. 수출한 거 발행하는 교과서의 지지를 홍보했고요. 그리고 구구의 잘못된 김치 표기를 우리가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을 해서 최근이죠. 미국 하버드대학 교양대학 교대에서 한국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방금 청년이 건의해서 시정이 되었고 심지어 독도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독도 표기를 등재를 했고요. 동해 표기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또 유명한 해외 사이트에서 이렇게 우길기가 된 부분을 시정을 했고요. 또 고등학생 방크 회원이 이렇게 신문 1면에 등장했을 정도로 2년 전에 일본 제국주의 잘못된 가짜뉴스를 시정했던 우리 의병들 독립운동가들처럼 오늘날의 방크 회원들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이렇게 신문 1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방크 회원은 해외 언론에 일본에 같은 부분을 건의해서 독일로 단독 표기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에 있는 방크 회원이 또 미국 교육 사이트에서 일본해라고 된 부분을 동일히 시정했고요. 울릉도가 일본어 된 부분도 시정을 했습니다. 또 방크 회원이 구글 사이트에서 송기정 선수가 일본식 이름 키테이손 되어 있는 부분도 건의를 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방크 회원 함께해서 프랑스 백화전에 일본의 표기를 동의를 바꿨고요. 또 방크의 어떤 해외 외국인 회원이 유럽에 일본이 한국을 지배한 것만 강조되어 있고 우리가 독립운동 내용이 안 되어 있어서 독립선서를 번역을 해서 전 세계 알리는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방크 회원이 폴란드 웹사이트에서 일본의 표기를 시정했는데 동의가 등장을 했고요. 또 이렇게 강나라 청년들이 잘못된 내용을 시정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역사 문화 알리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 있는 많은 방크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역사 문화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이렇게 좀 방어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도창적으로 우리 역사 문화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활동을 통해서 한국 역사가 제대로 홍보되가 있고요. 미국에 있는 방크 회원은 미국의 초중고를 다니면서 한국을 배운 게 한 20년이었대요. 잘못된 것도 문제지만 올바른 내용이 실려 안 실리는 것도 큰 문제인데 이런 내용을 막기 위해서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usa.pr.com이 이 청년이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한국을 알리는 내용을 만들어서 미국의 교과서 저자들과 학생들한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청년도 방크 회원도 인도네시아 사이트에 독도가 안 나와 있길래 독도에 대해서 알리는 활동을 했고 독도를 사이트에 등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청년이 일본이 한국을 지배한 거와 일본의 논리만 들어가 있길래 우리가 독립운동가를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독립운동 알리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린 선물이죠. 이렇게 해외 교과서 웹사이트에 잘못된 것을 고치고 올바른 거 등재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힘으로 우리 역사 문화 알린 자료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전파했는데요. 무려 200가지 홍보물을 만들어서 200만 부를 각 나라에 배포했습니다. 이렇게 배포했던 것은 여러분들은 이제 메타버스상에서 우리 역사 문화 알린 자료를 건축을 하고 만들어서 보통 건물을 지어서 한국을 자료 만들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비용 많이 드는데 메타버스 안에서는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의지만 있으면 충분하게 전 세계에 알리는 문화원, 대사관, 교육원을 세울 수 있고 거기서 한국 소개하는 내용을 채워서 방금 만났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디지털을 만들어서 채워서 전 세계인을 초청해서 한국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방크 회원들이 이렇게 해외 아프리카에 나가서 거기 있는 수업 시간에 자원봉사 요원으로 교환학생으로 또는 봉사활동하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교과서에 틀린 내용 고쳐주고 올바른 내용 알리는 활동을 했는데요. 이런 활동을 여러분들은 메타버스상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 유명한 출판사에서 일본어가 된 부분을 동요로 바꾸었습니다. 이게 바로 수천만 권 발행하는 교과서 출판사에서 방크한테 보내준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본의 표기도 일제 강점기 때 퍼진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을 방크 회원들이 건의해서 해외 출판사에서 방크 회원들의 활동으로 일본어가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방크 회원들의 노력으로 해외 교과서가 시정되고 있으며 그들의 주장이 일본어보다 더 나은 것 같아서 결국 한국인들의 애국심이 최후 싸움의 승자라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100년 전에 의병의 눈빛에 감동했던 영롱한 눈빛, 자신만만한 미소, 애국심 감동했던 맥킨처럼 방크 활동에 감동했던 해외 유명한 지도 회사에서 이렇게 결국 한국과 일본 사이의 최후의 승자는 한국인이라고 발표했죠. 이렇게 했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캐나다 정부기관 사이트에서 한국 역사는 중국의 지배가 되었고 일본의 지배가 되었던 내용을 우리 호모알버트 홍보했던 것처럼 오늘날에 방크 현대 홍보를 해서 한국 일본과 중국의 식민지 역사가 아니라 한국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이렇게 나라라고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의 활동이 다 방크 회원들의 활동 덧붙였습니다. 이 내용이 바뀌기 전에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식민지 역사라는 내용, 이 내용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이렇게 한국은 뷰티풀 랜드, 코리아 이제 뷰티풀 랜드 인 더 파이스트 데이즈 롱 앤 리치 히스토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우리나라 역사를 바꿀 수 있고 올바르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 선봉 주자가 바로 우리 거죠. 여러분들이 바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100년 전에 전 세계에 알려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의해서 홍보된 가짜뉴스에 앉을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여러분들이 꿈꾸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도전적으로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 길을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길에 의해서 우리 역사가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잘못된 내용이 시정이 될 것입니다. 이영명 한류 팬이 이렇게 100년 전에 우리 의지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뿌려진 가짜뉴스를 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영명 한류 팬이 우리에 의해서 우리 올바른 역사 문화가 지금 한류가 대중문화 한류에서 우리 찬란한 역사 문화로 확장되기를 그 일의 선봉주자가 바로 여러분들 의해서 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가 세계인들한테 우리 역사를 치면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디지털 메타버스 외계 역사를 만드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함께했던 그 길에 바로 100년 전에 의병, 헤이트사, 김교신, 호말마트 마사 이대희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이 갔던 길들을 지금 우리가 개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길 함께 하면서 이렇게 어둠이 임박했을 때 바로 새벽이 오고 있는 거죠. 어둠이 임박했을 때 찬란한 아침이 드러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못된 우리나라 역사가 어둠이라고 그러면 그 어둠 속에서 찬란한 빛을 만들어내는 역사의 중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해서 기쁘고 우리 활동이 바로 대한민국 역사의 미래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